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외평채를 특히 유로화로 찍은 5년 만기 외평채 금리가 마이너스 0.06%에 발행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뭐 벌써 독일에서도 있었고, 독일 보면은 뭐 지금 현재 1년 만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6%예요. 그리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만기 일본 정부 국채가 마이너스 0.17%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남의 나라 얘기겠구나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금리도 마이너스를 찍었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이거 좀 공부 좀 해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도대체 왜 투자할까요? 그럼 이자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100원을 내면은 만기에 99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투자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9월 10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마이너스 뭐 0.06%죠. 그래서 유로화 표시된 외평채가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했다. 그래서 그 총 발행액이 7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되네요. 그다음 만기는 5년 만기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채권이었냐면 외평채였다. 그래서 비유럽 국가가 발행한 유로화 표시 국채 가운데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외평채가 뭘까요? 자, 외평채라는 거는 어, 외국한 평형 기금 채권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통화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막 춤을 추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 외국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유로화로 찍었으면은 유로화가 대한민국 정부에 쌓이겠죠.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급상승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외국환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는 부족한 외화 조달을 위해 외화 표시 채권을 많이 발행한답니다. 이 외평채라는 성격으로요. 그리고 이 외평채가 발행하면은 또 좋은 게 외평채를 발행할 때 이제 이 항상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 영어로는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스프레드가 붙습니다. 뭐 기준금리는 보통 라이보라고 하죠. 영국 그 은행 간 금리. 거기에 얼마의 그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발행하는데 이게 정부가 한번 발행하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할 때 이게 또 하나의 그 벤치마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이 있답니다. 자, 독일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마이너스 0.6%를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2014년도에 마이너스로 내려앉아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내에서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0.6% 이렇단 말입니다. 이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1년 만기 국채 금리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오늘 현재 마이너스 0.17%예요. 2016년도쯤에 마이너스로 내려와 가지고 엄청나게 내려가서 마이너스 0.3%, 35%까지 갔다가 또 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이나 독일은 이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아주 보편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전문가들이 쓴 글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금리가 더 떨어지면 이익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할인채로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의 종류에 이제 할인채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의 채권들은 99원에 사면 만기에 100원을 줍니다. 그럼 1%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금리의 할인채를 산다 그러면 101원에 국채를 사면은 만기에 100원을 받아요. 손해죠. 그 손해율이 마이너스 1%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행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국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투자자가 101원을 주고 투자를 해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리가 아까 보시면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금리가 마이너스에서도 더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뭐 0.1%였다가 마이너스 0.2%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금리가 만약에 발행한 날이 마이너스 1%였는데 다음날 금리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그 채권의 가치가 102원이 됩니다. 이거는 채권과 금리는 역외관계가 있고 한 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102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101원에 사서 국채를 102원에 팔았으니까 1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투자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중은행의 예금 시 은행 파산 위험이 있다. 이 국채라는 거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시중은행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시중은행은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뭐 그때 뭐 베어스턴즈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은행들도 많이 파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도 5천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해야 할 돈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다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는 게 아주 뭐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다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예금에는 은행 파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중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찾아서 그냥 쟁겨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보관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금고 옆에 이 보초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초 세우는 이 보안요원들, 이게 돈이란 말이죠. 이 보관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라니 차라리 마이너스 금리에 투자하는 국채,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되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저한테는 합리적인 이유 같아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독일 국채, 일본 국채를 담아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약속한 거죠. 이 펀드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뭐 마젤란 펀드다 그러면은 이 마젤란 펀드가 처음에 우리 개인들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펀드의 운영 원칙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진국 국채에 50% 투자한다. 선진국 주식에 30%를 투자한다. 이거 예입니다, 하나에. 이머징 마켓 주식에 20%를 투자한다. 이러한 펀드 운영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쪽 국채를 투자를 해야 돼요.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아주 좋은 이유 같아요. 제가 아주 납득할 만한. 일본이나 독일에서 그 투자예요. 이제 제가 한국 투자자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일본 국채에 투자하고 독일 국채에 투자했지만 이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상승한다든지 독일의 유로화가 상승하면은
금리는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만기에 돈을 엔화로 받고 유로화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약간 좀 미약한데 설명이 그래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전년 대비. 그러면 이익이다. 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서 하면. 왜냐하면은 만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1원에 사서 만기에 100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1원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만기에 1원을 손해보고 100원을 받아도 물건 값들이 싸져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일 때에는 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이 투자자들이 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05%일 때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0.35%가 됐다 금리가 그러면 자기가 판 채권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제가 잘못된 오류 내용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